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애틀랜타 직전 경기가 아주 레전드였습니다. 애틀랜타가 4쿼터에만 50점을 넘었었고, 그리고 이제 5분 30초 남기고, 이때도 20점 차를 뒤지고 있었는데 5분 30초 남기고 34대 9로 25점을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가 참 시카고한테 레전드급 경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역시나 애틀랜타 얘네들은 오바팀이 천직에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마이애미도 직전 경기 때 올랜도한테 원정에서 버저비터로 역전을 했었죠. 사실 저는 그날 올랜도 마헨이 사실 막폴인 것도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마이애미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어요. 다만 이제 내일 경기는 뭐 애틀랜타가 홈이고 마이애미가 원정인데다가 이제 마이애미가 좀 이제 버틀러가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죠. 팀적으로 좀 이제 트레이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 요즘에 마이애미는 사실 타일러 히로가 정말 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팀적으로 막 그렇게 좋은 부분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애틀랜타는 제가 늘 이제 트레이 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런 윙농구 중심으로 많이 좀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결장 선수 중에 오콩우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콩우가 좀 뛸 수 있는 빅맨이다, 카펠라보다는 이런 좀 다른 윙자원들이랑 색깔이 많이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콩우가 얘가 빠지게 되면 살짝 팀이 언더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애틀랜타에서는 그 이제 벤치 레리 낸스 주니어가 다시 또 중용을 받고 있거든요. 얘도 원래 뉴올에서 같이 다니엘스랑 같이 건너왔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활약이 대단히 좋습니다. 좀 이제 부상이나 좀 중용받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결장이 되게 길었었는데 12월 달부터는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오콩의 부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냥 뭐 시즌 전체로 봐도 활약이 좋아요. 야투나 3점 모두 다 50%로 훌쩍 넘기고 있는데, 최근에 뭐 야투 51%, 3점이 44.4%. 얘도 또 이제 뭐 되게 투지 있는 빅맨이고, 약간 언더사이즈긴 하지만은 투지 있는 빅맨이고 3점도 쏠 수 있고 이런 빅맨이라 가지고 애틀랜타 색깔이랑 잘 맞거든요. 제대로 지금 잘 써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서, 사실은 이게 마이애미가 아까 제가 히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요즘에 로지어를 뭐 벤치로 보내가지고 벤치 구가도 열심히 굴리고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도 또 이런 좀 벤치가 장점이거든요. 근데 애틀랜타에는 벤치에 이제 헌터라든지 방금 말했던 이런 레리넨스 주니어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 면에서 그냥 애틀랜타가 꿀릴 게 없어 보여요. 홈이기도 하고, 특히나 버틀러까지 없다면은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마이애미는 원정에서 6점, 8점 가량 이런 마진이 줄어드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애틀 사이드에다가 아무래도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쯤, 그때는 지금 지표상으로 마이애미가 5경기 동안 되게 언더세가 짙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는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좀 오바 템포 게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에 오클라호마, 올랜도, 브루클린, 올랜도 되게 언더 팀들만 많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기록이 약간은 좀 희미해지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샬럿 대 오클인데,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뭐 샬럿도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13등인데 동부에 워낙에 못하고 있는 워싱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샬럿도 최근에 이제 16경기 동안 1승 15패거든요. 되게 못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캐치해낸 거는 오늘 경기도 12.5라는 엄청 큰 기준점을 받았잖아요. 물론 상대가 오클라호마 NBA 뭐 1순위급 팀이니까 이 정도로 뭐 차이가 날 만도 한데, 근데 샬럿이 이 1승 15패라는 기간 동안 10점 차의 대패는 6번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질 때 지더라도 되게 뭐 타이트하게 게임을 하다가 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샬럿이요. 내일은 뭐 라멜로나 마크 윌리엄스, 브랜든 밀러까지 전부 퀘셔너블이 박혀 있어가지고, 샬럿이 이 경기가 8시 경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우리가 출전 상황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갈 수도 없어가지고 선택하기에 좋은 그런 게임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 오클라호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면 얘네들이 리그에서 턴오버 관리가 가장 잘 되는 팀인데, 근데 스틸 같은 게 1위예요. 한마디로 턴오버보다도 스틸 숫자가 많다, 이게 되게 엽기적인 수치거든요. 스가도 그렇고, 스가도 아마 작년에 MVP 레이스도 달리면서 얘가 스틸 1위를 했던 기간도 되게 길거든요. 스가의 손재주만 아니라 옆에 뭐 카루소나 도르트, 케이슨 월라스, 좋은 수비수들이 엄청 많잖아. 근데 케이슨 월라스, 카루소, 도르트 이렇게 손질 좋은 수비수들이 다수 결장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갖고 오클라호마에 이런 윙자원들이라든지 퍼리미터 디펜더들이 많이 빠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체 자원으로는 뭐 포인트 가드도 볼 수 있는 아제이 미첼이라든지, 그리고 에런 위긴스라든지 아이제아 조 이런 애들이 뛸 것 같은데,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샬롯의 프렌도 볼만은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는. 내일 뭐 라멜로나 얘네들이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클을 막 편하게 볼 만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오클이 카루소, 월라스, 도르트, 특히나 이제 도르트라든지 월라스는 거의 뭐 핵심급 애들이고 이런 애들의 기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클의 수비가 지금 시즌 내내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는 이런 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클이 늘 얘네들의 약점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였잖아요. 그나마 이제 하텐슈타인이 오면서는 조금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샬럿이 얘네들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상당히 잘 잡는 팀입니다. 여기도 한 4번째로 많은 오펜 리바를 가지고 있다. 지금 마크 윌리엄스도 복귀를 했고 닉 리차즈라든지 뭐 디아바테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샬럿은 되게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얘네들의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성 면에서도 저는 샬럿이 오클 상대로 꽤나 가져갈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의 약점은 지금 공격이 정말 안 된다는 거고, 막 공격을 했는데 오펜을 잡아. 그럼 2차적인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또 이런 안 좋은 야투율로 못 살린다. 그러면은 그냥 의미 없이 공격 시간만 낭비하고 시간만 지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물론 이게 또 라멜로나 부밀이 뛸지 안 뛸지도 모르고 라멜로의 요즘 3점이나 혼자 독박 농구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보는 거긴 한데, 저는 뭐 오클이 작년보다 이런 공격 지표들이 썩 좋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한번 샬플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뉴욕 경기인데요. 자, 일단 뉴욕이 백투백입니다. 근데 뉴욕은 올 시즌에 백투백을 별로 안 치렀어요. 2분밖에 없었고 1승 1패 정도로 백투백은 그냥 그저 그랬다는 건데, 맞대결 상으로는 뉴욕은 워싱턴한테 6연승 중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이렇게 올 시즌에는 한번 11월 달에 134대 6으로 그냥 106으로 대파를 한 적도 있었었고, 보통은 뉴욕이 많이 이겼네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 뉴욕은 그 올랜도랑 경기를 했잖아요. 제가 올랜도가 올 시즌 그 홈에서 17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작년이랑 해가지고 달리고 있다가 뉴욕한테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상대가 뉴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올랜도가 막 홈에서는 뉴욕한테도 지고 그 다음에 오클한테도 지고 이랬는데 막 역전승 같은 거 되게 많이 거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뉴욕이랑은 되게 클래식한 경기였습니다. 스코어가 얼마 안 나기도 했지만은 오늘 뉴욕이 3점을 15개밖에 안 던졌거든요. 되게 2점 슛으로 빡빡한 농구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야투율이 53%가 넘었어요. 그래서 뉴욕이랑 올랜도랑 엄청 이제 요즘 트렌드답지 않은 그런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뉴욕은 뭐 그래도 무난하게 승리를 해가지고 선수단도 그렇게 막 엄청 혹사당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날도 미칼 브리지스가 40분을 넘게 뛰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막 뉴욕이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브런슨의 이런 좀 부담 같은 것도 줄어들기도 하고, 요즘에 더구나 제가 12월 달에 미칼이 미쳐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일단은 뉴욕은 요즘에 가장 큰 장점은 공격력이고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워싱턴은 여기에 있는 선발 라인업보다도 얘네들은 벤치가 강한 팀이거든요. 벤치에서 뭐 브록던 나올 때라든지 키스퍼트, 발렌슈나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오히려 더 셉니다. 사실 요즘에 워싱턴이 그래도 좀 많이 이기긴 이겼어요. 생각보다 샬럿 2번 잡고 덴버도 한번 잡아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참 막 16연패 달리던 그 시절보다는 괜찮아지긴 했는데 늘 이제 뉴욕 같은 팀한테는 약했던 거라든지 얘네들이 잡았던 팀들 보면은 샬럿도 그렇고 그 당시에 덴버전은 너무 워싱턴이 잘 터진 거였었고 좀 삐리한 애들 상대로 잘한 거거든요. 뉴욕처럼 이렇게 요즘에 수비도 올라오고 공격력도 무지막지한 팀이라면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뉴욕이 지금 그렇게 갈만한 팀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길 때도 사실은 막 엄청 대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 그리고 12.5라는 기준점도 많이 빡세죠. 뉴욕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뭐 수비도 한번 잘하고 역습이라든지 뭐 외곽 터져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쫙 밀어낼 때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빈도가 많지는 않은 팀입니다. 뉴욕은 워낙에 언더오브기도 얘네들이 슛감에 따라서 제가 매번 얘네들은 터지기만 하면은 덴버 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부숴내는 팀이다. 올랜도의 이런 홈에서 17연승도 깨내는 팀이니까 그런 팀이어가지고 뉴욕이 사실은 잘하는 팀인데 배팅하기에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그래도 요즘에 뉴욕 하는 모습을 보면은 뉴욕의 12.5여도 뉴욕을 볼만한 것 같아요. 많이 일단은 핸디값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언더 보는 거는 저는 일단 뉴욕의 색깔을 좀 더 우선시 하는 겁니다. 워싱턴은 페이스가 빠르고 뛰는 팀이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속공이라든지 야투 시도 자체가 많이 감소한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뉴욕의 색깔이라면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야투 많이 쏘지 않는 그런 농구 생각을 해가지고 뉴욕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미러키 경기. 아까 제가 시카고는 되게 많이 이기고 있다가 애틀한테 4쿼터한테 대역전패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5분 30초 남기고 20점 차 넘는 거를 역전을 당했으면은 뭐 그야말로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이게 시카고가 사실은 원래 옛날에 그 지금 감독인 빌리 도노반이요, 오클라호마 때 막 전성기 이끌면서 되게 좀 고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왜 망했는지 잘 모르겠어.
시카고는 직전 경기가 정말 좀 별로였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미러키랑 경기를 하는데 얘네랑 얼마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면은, 가장 최근에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전에 맞붙었었는데 그때 112대 91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의 색깔은 오바팀 농구를 하는데 이날은 91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미러키가 릴라드나 쿤보가 안 뛴 경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복귀해서 잘하고 있는 미들턴이 활약하기도 하고, 포르티스도 주전을 올랐고 잘하고, 시카고는 이날 라빈도 되게 부진했고요. 전반적으로 다 야투들이 별로였었어. 야투 시도수는 90번으로 많기는 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3점 같은 게 별로였었습니다. 시카고는 3점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다. 그런 것들이 입증됐었던 것 같고, 미러키도 뭐 87번 정도로 서로 많이 주고받았었어요. 미러키가 릴라드나 쿤보가 없으면은 저는 여러 차례 얘네들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심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릴라드 쿤보가 지금 동시에 빠진 게 3경기 연속이거든요. 릴라드는 4경기째 빠지고 있고, 근데 그 3경기 동안 2승 1패입니다. 직전 경기 때 브루클린한테는 한번 일격을 맞긴 했지만 생각보다 미러키는 요즘에 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일은 뭐 릴라드나 쿤보가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미들턴 칭찬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릴라드 쿤보가 없는 와중에 미들턴이 복귀를 했는데 최근 이제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 릴라드 쿤보가 없는 동안 평균 득점 20점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라인이 야투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미들턴 칭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미들턴이 살아나면은 미러키는 확실한 사옵션이 생기는 셈이고 좋을 수밖에 없죠. 내일 이 경기는 뭐 쿤보나 릴라드가 뛰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시카고는 올 시즌에 홈에서 그리 좋지가 못합니다. 원정보다도 홈에서 더 적은 승수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홈에서는 4승 11패, 원정 9승 7패. 그래서 홈으로만은 8.5점가량 마이너스가 되고요. 언더오버도 9.5점이 빠진다. 여러 가지로 시카고의 특색을 많이 잃게 됩니다. 홈에서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또 이제 미러키도 얘네들도 홈보다는 원정 가면 힘이 좀 빠지기는 해요. 홈에서는 11승 5패, 원정 5승 8패인데 원정으로 가면은 7.4점가량 손실이 있다. 뭐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거는 미러키의 색깔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습니다. 시카고가 얘네가 3점이 안 터지면은 많은 점수를 냈을 때 보면 뭐 애틀랜타라든지 그리고 뭐 인디애나 이런 팀들이 할 때는 그 3점이 안 터지면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뭐 애틀랜타나 아까 말했던 인디애나 이런 팀들은 인사이드 수비가 썩 좋은 팀이 아니란 말이죠. 미러키는 브룩 로페즈가 버티고 있다. 이런 것도 신경도 쓰이고 해가지고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 중입니다. 언더. 이게 시카고 경기라서 언더 보기가 조금 빡센데 기본적으로 미러키도 그렇게 야투 시도가 많은 팀이 아니에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야투 시도가 적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골밑 수비도 잘 되고 있고 저는 시카고여도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애틀랜타 같이 뛰는 팀이랑 하면은 시카고는 물론 얘네들도 오버가 날 수 있지만은 요즘의 추세로는 시카고가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나는 편이 아닙니다. 미러키도 요즘에 5경기 동안은 상대팀의 득점을 4번째로 리그에서 4번째 정도로 잘 통제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템포도 늦고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뭐 릴라드나 쿤보가 뛴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이제 골스 대 피닉스 경기. 자 이제 듀란트가 골스의 옛 식구들이랑 다시 조우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골스가 워낙 못하기는 해요. 자 일단 커리가 퀘셔너블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커리가 쉬었잖아요. 그 전에 커리가 다음 경기 아니면은 그 다음 경기에 쉴 거다라고 했거든요. 직전 경기에 쉬었으니까 저는 이날은 아무래도 커리가 뛸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골스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공격에서 확실한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고 언더오버적으로도 좀 언더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커리가 지난번에 3점을 8개를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커리의 마진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왜냐? 커리는 지금 공격은 되게 그래도 할 때는 해주는데 얘가 수비가 정말 안 돼요 지금. 그냥 상대가 커리를 미스매치 상대로 공략을 하면은 그냥 다 뚫립니다. 골스는 아무래도 팀 수비가 꽤 괜찮은 팀이었었어요. 올 시즌 초반에는 오클라호마 다음 가는 수비팀이기도 했었고 꾸준하게 5손가락 안에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팀 수비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슈로더를 영입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곤 해가지고 지금 뭐 둘 다 백투백입니다. 골스가 백투백 1승 2패 그리고 피닉스가 뭐 1승 4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골스는 그냥 또 이제 클리퍼스한테 커리가 없고 디그린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쌍싸 먹혔었고 피닉스는 오늘 댈러스랑 되게 혈전이긴 했습니다. 서로 간에 뭐 난투극도 나오고 그런 경기였었는데 아무래도 체력 소모는 피닉스가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 사실 나는 이거는 둘 다 최근의 상태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최근 새 시즌 동안에는 맞대결상으로 피닉스가 7대2 정도로 골스를 많이 이겨왔거든요. 난 이런 상황에 피닉스가 5.5씩이나 프레드 받는 거는 커리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줄 정도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물론 피닉스도 최근에 부커가 빠진 빈자리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최근에 5경기 동안 1승 4패 정도로 별로 안 좋긴 한데 나는 골스가 오히려 피닉스보다 상태가 안 좋다고 보거든. 제 관점에서는 피닉스의 프레는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런 뭐 근거는 없는 셈이에요. 그냥 내 눈에는 이렇게까지 5.5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단순히 그런 건데 제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언더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골스도 커리가 오면 좀 빨라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막 엄청 득점이 많지 않다. 그런 거고, 220.5라는 기준점에 요즘에 피닉스 얘네들 모양새를 봤을 때는 얘네가 되게 템포가 늦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피닉스가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정도 동안 이런 득점 같은 부분들, 공격 수치에서 야투율이나 3점율이 3등 4등으로 굉장히 좀 고순위에 있잖아요. 득점 자체는 9등으로 이런 야투율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수비도 이 야투 방어율이 27등, 3점 방어율이 28등으로 되게 안 좋은데 실점 자체는 23등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만큼 상대한테 공격 이런 그 횟수도 적고 이런 상대한테 허용한 야투 허용 숫자도 적다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피닉스 템포가 굉장히 늦다. 그 소리예요. 물론 뭐 여기는 드실 같은 것들 더하면 230이 넘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피닉스의 템포가 상당히 느린 편이고, 이 기간 동안 뭐 인디애나, 디트, 덴버, 댈러스 좀 이건 또 오늘 댈러스전이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백투백은 계산 안 해가지고 오늘 경기가 포함이 안 된 거인데도 이렇게까지 점수가 좀 적게 나거나 빠른 팀들만 상대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좀 색깔이 뚜렷하게 많이 안 쏘고 많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은 저는 언더도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피닉스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이제 덴버 대 디트로이트 경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덴버는 12월달 들어서는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다. 12월달 들어서는 리그에서 한 2, 3등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나도 원인은 잘 모르겠어. 그냥 덴버는 뭐 멤버 같은 것들도 크게 변동도 없고 이런데 아무래도 웨스트브룩이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페이스가 빨라진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오버적으로 덴버가 오버보기가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그 피닉스랑 두 번의 경기를 하면서 최근 한 두세 경기 정도는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덴버가 글쎄 다시 좀 원상 복귀를 하는 건가 이랬는데 역시나 피닉스가 상대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클리블랜드랑 지난번에 이제 오늘은 덴버의 홈이었었고, 지난번에 이제 또 그때도 아마 덴버 홈이었나? 하여튼 클리블랜드랑 상대를 했었을 때 되게 초반부터 활약전을 주고 받았거든요. 저는 덴버 오늘 오바를 꽤 괜찮게 보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왔고 덴버가 확실히 지금 템포가 빠른 팀이랑은 많이 주고 받아요. 애초에 얘네들 지금 수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내일 그리고 이제 고든 대신에 페이튼 왁슨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제가 잘못 적었는데 고든은 계속해서 부상이고 아마 한 두세 경기 정도는 더 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일도 페이튼 왁슨이 뛸 거다 그런 상태인데, 덴버는 저는 확실히 요즘에는 오바 보기가 좋은 팀인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피닉스 말고 다른 팀이랑 할 때는 오바 게임들이 많이 나왔었고 직전 경기 클블도 그랬었고요. 근데 마침 디트로이트, 저는 디트로이트 요즘에 계속해서 오바 팀이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디트가 최근에 뭐 7경기 동안도 득점 잘 되고 있고 수비 안 좋고 이런 행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7경기 동안 5승 2패 정도로 꽤 잘했거든요. 더구나 지금은 서부 원정을 계속 돌고 있는데 그마저도 피닉스, 레이커스, 세크 다 잡으면서 디트로이트가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바템포 농구로. 그래서 230.5는 저는 일단 오바 보는 게 제일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덴버가 종종 언더게임을 한다든지 디트로이트도 야투가 망가지면 답도 없죠. 그런 날이면은 당연히 오바가 많이 힘들겠지만은 저는 요즘에 얘네들의 모양새나 이런 기준점이라면은 오바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덴버가 백투백에서는 5승 0패긴 합니다. 여태까지 백투백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어제는 좀 소모값도 있는 편이기도 했었고, 저는 말릭 비즐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말릭 비즐리가 사실은 뭐 레이커스나 미러키에서 별로 좋지가 못했었잖아요. 근데 디트로이트에 와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농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야투는 43.3%인데 3점이 42.1%고 올 시즌 3점 메이드 횟수 아마 전체 1위를 탈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디트로이트에서는 이 말릭 비즐리의 3점이 강력한 무기로 보이고 있다 그런 거고요. 경기당 3점을 뭐 11개씩 쏘는데 최근에 이제 12월달 들어서는 5.4개 49%의 확률로 3점을 꽂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올 시즌 말릭 비즐리는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3점 같은 것들이.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왜 이렇게나 슛감들이 괜찮고 잘 나가는지 알 것 같다. 저는 말릭 비즐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고, 커닝햄도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죠. 하지만 늘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팀은 오락가락이 심해가지고 좀 망설여지긴 한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오늘은 오바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프랜사이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덴버는 그렇게까지 막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홈덴버도 그렇고 막 엄청 수치적으로 홈덴버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막 깔고 들어가고 이럴 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디트로이트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꾸준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자, 다음에 이제 유타 대 필라델피아인데, 자, 유타는 일단 저는 애매해요. 일단 작년 같으면은 홈에서는 되게 잘했잖아. 원정이나 홈 편차가 심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홈이라고 해서 뭐 잘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언더세가 두드러진다든지 승수 같은 것들도 원정이 3승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유타의 홈은 그렇게까지 뭐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건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선 라인의 수비가 정말 노답이에요. 키온테, 조지나 섹스턴은 여기도 보시면은 경기당 스틸 숫자가 29등이고 상대방이 턴오버 유발하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유타는 앞선 수비가 정말 좋지가 못하고 턴오버 관리도 리그에서 가장 안 되는 팀이에요. 저번에 막 오클한테 턴오버를 24개인가?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27개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단은 앞선에서의 장점은 거의 없는 팀입니다. 특히 키온테 조지는 저는 정말 쓸데가 없다고 보고 섹스턴이 그나마 조금 해주는 편인데 요즘에 유타의 폼 자체가 콜린스도 흔들리고 있고 이래갖고 좀 오락가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보이는 건 유타는 요즘에 수비는 정말 안 되는 대신 3점 자체는 정말 잘 꽂고 있다. 이게 보여가지고 일단 유타는 오바보기가 괜찮은 팀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필라델피아가 얘네들의 페이스도 굉장히 느린 팀에다가 생각보다 얘네들이 빠르지가 않거든요. 득점 횟수라든지 그런 것도 적기도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필라델피아가 뭐 엔비드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 엔비드는 지금 뭐 자유투 같은 거 되게 잘 꽂고 있죠. 그리고 뭐 조지도 살아나고 맥시도 뛰고 하면서 요즘엔 필라델피아도 살짝 본인들의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바 낌새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223이어도 오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얘네들의 맞대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서로 간에 얼리 오펜스 많이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이랑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223이면 꽤 낮은 기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전 6.5여도 필라를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냥 단적으로 필라가 요즘에 뭐 11경기 때 뭐 8승 3패?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회복한 모양새가 많이 보이고요. 사실 근데 6.5는 빡세기는 해. 필라델피아가 원래도 이렇게 뭐 핸승이 많다거나 그런 팀이 아니어가지고 좀 쉽지 않기는 한데 그리고 엔비드가 뛸지 안 뛸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역시 내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현 시점에서는 유타가 딱히 홈발도 없어 보이고 필라델피아는 회복세인 게 명확해가지고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포틀랜드 대 댈러스 경기가 있는데 자, 내일도 이제 댈러스는 돈치치가 없어서 그런가? 이게 또 4.5밖에 안 줬더라고요. 나는 기준점이 솔직히 말해서 4.5밖에 안 줄 정도인가 싶어. 왜냐면 나는 돈치치를 그렇게까지 막 댈러스에서 진짜 필수 불가결한 존재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예를 들어 덴버에서 요키치가 빠진다. 그거는 정말 심대한 타격이죠. 근데 댈러스에서 돈치치가 빠지는 거는 올 시즌에 여러 차례 좀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11월달 중순부터 말쯤인가요? 그때 댈러스에서 돈치치가 한 7경기인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 뛰고 6경기를 빠졌는데 그 기간 동안 댈러스는 5승 1패 어빙이 중심으로 잘 돌아갔다. 얼마 전에도 미네소타랑 경기를 했을 때 돈치치가 뛸 때까지 전반전에 17점 차가 났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이제 3쿼터 들어가고 더 벌려지기도 하고 최대 26점 차까지 났었는데 그거를 어빙 중심으로 댈러스가 2점 차까지 좁혔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돈치치가 없어도 댈러스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제 뭐 피닉스랑 그날 어빙도 엄청 못하기도 하고 PJ 워싱턴 퇴장에다가 나지마셜도 퇴장 당하고 라이브리는 경기는 안 뛰었었고 그런 경기를 했는데도 댈러스가 피닉스를 잡았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댈러스가 작년에 파이널 갔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저력이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여태 이제 포틀랜드와의 맞대결도 6연승주의거든요. 댈러스가 백투백일 때도 4승 1패로 딱히 뭐 대단히 뭐 안 좋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고 지난 맞대결 때 이제 댈러스가 132대 108로 대승을 얻었습니다. 이때 그냥 무난하게 사실 1쿼터 때는 조금 불안했지만은 이후에는 진짜 무난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또 이날 보면은 이 댈러스가 돈치치나 어빙이 둘 다 뛰기도 하고 그냥 짧게 퇴근을 했어요. 무난하게 초반부터 발라버렸고 3점이 별로 안 터졌지만은 많은 자유투라든지 이런 2점 슛으로 성공적인 그냥 하루를 보냈었다. 특히 포틀랜드는 지금 그렇게까지 좀 미들맨이 많이 없죠. 사이먼스도 오락가락하고 그랜트도 이제 FA로 팔려야 되는데 같이 입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야투 7개 중에 1개밖에 못 쏘고 이래가지고 근데 포틀랜드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되게 별로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종종 이제 오박 게임을 할 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정말 좋지가 못하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댈러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전부 다 득점이 132, 137, 139, 126, 131, 125 늘 포틀랜드 상대로는 폭격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댈러스가 작년에 이제 그 워싱턴이나 개포드를 데리고 오고 공격 일변도에서 좀 수비를 강화했던 그런 밸런스를 갖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도 늘 포틀랜드가 만나면 폭격을 했다. 그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올 시즌에만 2번 상대를 했는데 전부 다 130점을 넘겼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저는 돈치치가 있고 없고가 댈러스의 공격에 상당한 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오바 같은 거는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4.5 정도면은 이게 아마도 돈치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는 돈치치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4.5면은 그냥 댈러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포틀랜드도 종종 사이머스나 뭐 그랜트 이런 애들이 폭발할 때가 있다든지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냥 댈러스를 무난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변수가 되게 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랑 사대가 정말 안 맞거든요. 근데 기어코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 때 이제 팍스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전 플레이를 내준 클러치에 말도 안 되는 파울을 저지르면서 패배를 했고 그 이제 팍스랑 뭐 감독 간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 간에 이런 뭐 설정 같은 것들 약간 이상한 기류 그런 것들이 보인다더니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잘렸습니다. 지금 세크라멘토는 감독이 그 이제 경질 당하고 첫 경기거든요. 이런 때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 왜냐면 그동안에 세크라멘토가 유지해주던 그런 기조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무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좀 자유로운 농구 그런 것들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베팅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제가 세크라멘토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늘 이제 레이커스를 잘 잡아먹던 그런 팀이었었거든요. 그동안에 맞대결을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한테 8대1로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만 레이커스가 3연승으로 수복을 했거든요. 저는 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본인보다 조금 더 이제 힘이 강하고 좀 큰 선수 사보니스 같은 애들한테는 약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고 그래갖고 사보니스가 이 레이커스 상대를 되게 잘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또 드로자는 르브론한테 맨날 쳐맞던 애였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로잔이 와서인지 레이커스가 갑자기 세크라멘토 상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대적 상으로도 레이커스가 이제는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요즘에 레이커스는 특히 맥스 크리스티를 지금 선발로 써가지고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게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가지고 레이커스는 슬슬 이제 좋은 궤도로 진입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자신 있어하는 홈으로 오게 됩니다. 레이커스 얘네는 원정보다도 홈에서 일단 득점이 한 8점 많아지고 실점도 한 2점가량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점가량 마진상으로는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자 세크라멘토는 제가 시즌 초반에 드로잔 영입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 왜냐 이게 드로잔이 사실 지금 뭐 나이도 많기도 하고 종구 님 에드벌룬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종구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로잔이 나이가 많기도 하고 늘 이제 미드레인지 장인이다 자유투 페인트기 잘한다 그런 게 있지만은 얘가 3점이 없다 보니까 현대 농구 트렌드랑은 약간 안 맞고 요즘에 폼을 봤을 때 나이도 많기 때문에 사실 얘를 중심적으로 데려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잘했었어. 드로잔이 오니까 일단은 미드레인지가 미쳤고 상대팀을 끌어다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애들이 공간도 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크라멘토는 올 시즌 가장 큰 문제가 3점의 부재거든요. 원래 이제 케빈 허더를 애틀에서 데려올 때 3점을 기대하고 데리고 온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키건 머레이도 얘를 뽑았는데 수비도 좋고 3점까지 잘 쏜다. 그래가지고 드로잔이 있어도 우리의 이런 외곽 같은 것들이 스페이싱이 충분히 되겠거니 했는데 키건 머레이랑 케빈 허더가 둘 다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몽크를 지금 벤치에서 뭐 주전으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런 좀 메꾸기 위한 방식들을 많이 마련했는데 잘 안 돼요. 3점이 고장난 거 그러다 보니까 코트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 드로잔도 할 게 없어지죠. 왜냐면은 본인한테 수비가 가중돼가지고 좀 외곽에 공간이 나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 세크라멘토의 농구가 예견했던 문제들이 살짝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잘 봤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세크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그래서 지금 세크는 사실 팀적인 분위기도 좋지가 못하고 감독까지 잘렸다 이런 날이어서 사실 배팅하기 좋은 시점은 아닌데 요즘에 레이커스가 그냥 세크 상대로 좀 회복을 많이 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수비가 강화된 점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세크보다는 레이커스 중심으로 게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 엠폴리 대 제노아 경기입니다. 뭐 하위권이죠. 둘 다 지금 밑바닥에 있어요. 11등 13등. 요즘에 제노아가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인데 제노아는 이제 감독을 바꾸고 패트릭 비에이라 선임한 다음에 요즘에 잘 안 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폴리한테 지긴 했지만은 그건 뭐 상대가 나폴리였고 제노아도 사실 그날 뭐 못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운 없는 실점들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일단 먼저 엠폴리는 얘네들은 홈이나 원정 편차가 상당히 확실합니다. 뭐냐 홈에서는 8경기 동안 2득점 6실점 언더가 제일 좋고요.
원정에서는 14득 13실점으로 꽤 많은 득점이나 3승 3무 3패. 엠폴리는 원정에서는 홈보다도 5점이나 승점을 더 벌은 팀이에요. 홈 엠폴리라면 언제든지 이런 좀 언더라든지 무승부 이런 쪽이 좀 편해지고요. 제노아도 아까 말했다시피 나폴리한테 전멸을 잡혔는데 그날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었다.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제노아가 좀 더 낫기는 한데 홈 엠폴리를 상대로 막 제노아의 이런 승리 같은 것들을 퍼스트 초이스로 가져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배당은 정말 별로지만은 그냥 언더 같은 게 제일 좋고요. 저는 무승부도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엠폴리가 8경기 동안 2득점 6실점 그렇다고 막 제노아가 확실한 공격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 차례 제노아는 그 올 시즌에 이런 좀 구단 재정 문제 때문에 작년에만 이제 뭐 주젠 마르티네즈 골키퍼 팔았고 그리고 드라구신 토트넘에 팔았죠 센터백 그리고 그브디민손을 피오렌티나에 레테기를 아탈란타에 팀의 핵심 자원들을 싹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팀의 해결사가 많이 좀 없는 점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언더나 무승부 근데 뭐 승패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제노아라서 제노아의 햄무 같은 것들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파르마 대 몬자 경기인데 파르마는 직전 경기 때 로마한테 아주 크게 혼쭐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은 로마 원정 가서 파르마가 1997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겼었다. 1승이 있었나?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되게 로마 원정 어려웠었다고 했었는데요. 그날 로마가 5대 0으로 개패했었죠. 어떻게 보면 파르마는 조금 남자다운 팀이에요. 많은 펀치를 막 허용을 하면서도 역습 색깔에 하나 카운터 하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좀 잘 풀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로마전은 박스 안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수비를 하다가 먹힌 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습 때문에 쉽게 허용한 골도 많았었고 뭐 파르마는 승격팀 치고는 초반에 잘 나갔지만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강등권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수비 불안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몬자 같은 경우는 홈에서 얼마 전에 유벤투스한테 1점 차로 패했는데 최근에 몬자가 10경기 동안 3무 7패로 승리가 아예 없어요 얘네들. 근데 뭐 그 사이에 대패는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의 모양새로는 지금 뭐 리그 꼴찌에 박혀있기도 하고 파르마한테도 이기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지금 이제 몬자 같은 경우는 팀에 이제 장신 공격수 196인가? 주리치 그리고 이제 갈리아르디니, 페시나, 페타니아, 칼디롤라 이렇게 핵심급 선수들도 많이 빠져있는 시점이어가지고 힘도 많이 안 나요. 그래도 몬자는 리그 꼴찌지만 실점 자체는 23점으로 중위권에서도 좋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런 득점 같은 경우는 리그 최하위 레체 다음으로 득점이 적다. 이런 팀이어서 파르마는 오바팀인데 레체는 또 몬자는 또 언더팀이어가지고 이런 언업 색깔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본다면은 뭐 파르마의 야구세 같은 거 홈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무승부라든지 파르마의 햄무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칼리아리 대 인터밀란인데 이게 홈 칼리아리는 늘 까다롭습니다. 제가 맨날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살짝 떨어져서 사르데냐 섬이라는 데가 이제 칼리아리의 연고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홈 칼리아리가 이제 원정팀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는 그래도 칼리아리는 저는 아래급 팀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볼을 좀 차는 팀이다. 역습이나 크로스로 강팀도 울먹이곤 했었다. 올 시즌에만 밀란, 유벤투스, 로마 이 중에 밀란은 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지난번에는 또 아탈란타 상대로 상대적이 좋다고 했었고 그때도 아탈란타가 햄무로 겨우겨우 이겼었죠. 뭐 그렇다고 해도 인터밀란의 리스크는 옛날에 그냥 가끔 원정에서 똥줄상 하는 거라든지 그냥 못 뚫고 못 띄울 때가 있다는 점인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잖아요. 인터밀란은 구단 내부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선수단한테 휴식도 주고 이틀인가 이제 아예 그냥 휴식을 줬거든요. 그래서 선수단 관리도 잘해주고 있는 팀입니다. 올 시즌에 뭐 코파, 리그, 챔스까지 다 치르고 있는데 인터밀란은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리는 팀이죠. 지금 이 경기도 한 5일 만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주요 리그들의 강팀들이 중간중간 A매치 이후로 리그 사이에 뭐 챔스라든지 아니면 컵 대회 이런 것들 치러가지고 대부분의 강팀들이 전부 휴식이 적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었어요. 일정이 굉장히 빡세다. 뭐 인터밀란도 오랜만에 5일 정도 휴식을 취했었고 요즘에 얘네들은 상대 전적상으로 인터밀란이 칼리아리 원정 가가지고 딱 봐도 작년에 한번 이렇게 비긴 적이 있지만은 딱 봐도 인터밀란 많이 이긴 게 보이죠. 칼리아리에 이제 좀 사르데냐 원정 가가지고 8년 동안 7승 1패 그리고 4연승 중이거든요. 뭐 사실 뭐 배당 메리트는 별로지만은 인터밀란이 크게 후달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뭐 대충 예상 라인업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얼핏 보기로는 뭐 전방도 그렇고 전방에 튀랑이나 뭐 라우타로 쓰는 거 보면은 일단 괜찮고 바렐라, 차라노르, 미키타리안 전부 다 주전급이죠. 그리고 디마르코 뛰는 거라든지 그냥 이제 좀 그 후방 쪽에 얀 비색이나 데브라이 조금 이제 수비진이 베스트가 아닌 점 그거 말고는
딱히 인터밀란을 내려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뭐 인터밀란의 승사이드라든지 마헨도 배당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원정임에도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뭐 인터밀란이 이런저런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는 팀이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라치오 대 아탈란타 경기. 오늘 제일 재밌을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자, 아탈란타가 지금 리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상대인 라치오도 까다롭다. 올 시즌도 라치오도 여러 선수들 팔고 감독까지 새로 앉혔는데 되게 윗순위에 있는 편입니다. 승점도 34승점으로 챔스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상대 전적상으로 이제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2016년에 그때 부임을 했는데,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을 했던 1617 시즌 이때 이후로요. 그러니까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을 하고 아탈란타가 분명히 센 팀으로 거듭이 났는데 그 사이에 라치오도 사실 좀 센 팀이었었죠. 라치오한테는 7승 5무 6패 정도로 아탈란타가 막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라치오가 요즘에 약간의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탈란타는 리그에서 11연승으로 팀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신에 이제 좀 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레테기가 11월달 이후로는 10경기 동안 3골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대신에 뭐 CDK, 샤르데, 케텔라우나 루크먼 이런 애들의 폼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잘 메워지고 있어요. 뭐 아탈란타의 리스크라면은 저는 이 마르턴 더룬이나 에데르소 이런 좀 중원의 혹사가 심하다는 점인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직전 경기는 뭐 데룬이 징계 때문에 한 경기 쉬기도 하고 뭐 큰 부상 없이 로테이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그게 아탈란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뭐 라치오는 직전 레체 원정도 상대의 퇴장이 전반전 막판에 나왔었는데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한창 좋을 때만큼 라치오의 공격진들이 돌아가면서 캐리하는 모습까지는 안 나와요. 노슬리나 이삭센 같이 좀 기대감이 적은 윙포워드들이나, 그리고 또 주포인 카스테야노스 이런 애들 대활약이라든지 페드로의 노익장 이런 게 있었지만은 최근에 라치오의 득점 추세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최근에 인터밀란한테 홈에서 그날 뭐 힐라의 부상 이탈이라든지 그 대신에 들어온 기고 이런 애들 호러쇼가 있었지만은 홈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었죠. 홈에서 인터밀란한테 6대 0으로 팀 역사상 홈에서 가장 큰 점수차의 패배, 이런 기록도 쓰기도 하고, 최근 흐름으로는 응당 뭐 아탈란타가 좋지만은 그냥 아까 말했던 이런 라치오전 상대 전적 그런 기록이 살짝 거슬린다, 그 정도고요. 뭐 아탈란타가 원정이어도 저는 승리까지 바라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는 라치오가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아탈란타가 볼을 조금 더 잘 찬다고 생각을 하네요.